예, 안녕하세요. 교보관입니다. 자, 이번 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그림을 보시면 이게 그 ADR 지표입니다. 등락 비율인데 코스피, 코스닥.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번 주가 이제 3월 마지막째 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분기 마지막 그 주간인데 보통 이제 분기 말 가게 되면 상당히 변동성이 심합니다. 뭐 작년 3월에도 그랬었고, 그다음 2분기였던 6월 말에 이제 양시장 다 많이 빼고 나서 7월달 그러니까 3분기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급반등이 나왔죠.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6월 말 7월 초가 저점이었지 습니까 2분기. 근데 3분기 말에도 그랬죠. 작년 뭐 9월 달에도 마찬가지예요. 9월 달, 10월 달 저점 주고 다시 한번 코스닥도 또 반등이 나오고, 작년 그 4분기 말 12월 그다음에 1월 초까지 저점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현재 1분기 말이죠. 1분기 말. 예. 그래서 매 분기 말 되게 되면 그 올해 이제 2분기 말, 그러니까 뭐 6월 달이나 7월 초까지 또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기관하고 외인들 입장에서는 분기 말에 이제 그 펀드 수익률 제고 차원에서 리밸런싱 작업을 많이 하죠. 이제 포트폴리오 교체 작업을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분기 말은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데,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뭐 미국의 뭐 지역은행 유동성 위기까지 지금 덮치면서 예상보다 좀 더 그 변동성이 좀 확대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3월 말이면 이제 그 1분기 실적까지 이제 주가에 반영되면서 또 내부적으로는 국내 증시 주총 CG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기업별로 이제 감사 보고서도 나오고, 예. 여러 가지 이제 불확실성이 같이 지금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변동성이 좀 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자, 주말에 또 그 도이체방크, 그러니까 CS 갈등이 끝날만 하니까 또 도이체방크에서 또 여러 가지 또 불안 심리를 자극했죠. 그래서 도이체방크가 주가가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좀 크게 대밀리면서 저점을 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인데, 거래도 많이 터졌습니다. CDS 프리미엄이 갑자기 뭐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의 또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독일 내에서 뭐 1위 금융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보통주 그 자본 비율이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이 기업이 13.4% 상당히 높습니다.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유동성 커버리지 같은 경우도 유동성 커버리지가 만 140, 한 5% 정도 수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주말에 EU 정상회담에서 그 라가르드 ECB 총재도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유로존 은행 대부분 같은 경우는 그 강력한 그 자본하고 유동성 포지션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에 공개 방송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금융권의 이런 불확실성이 일단 터지면 단기적으로는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는 갑니다. 한 달 정도는. 그리고 이제 돌발악재가 크게 터졌을 때는 보통 이제 반년 이상 간다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4월 초까지는 뭐 다른 또 금융권에서 뭐 이런 또 얘기 놔둘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일단 뭐 도이치방크 같은 경우는 여기다 또 이제 수익성까지 좋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흑자를 냈던 그런 기업이죠. 그래서 그 전체 또 유럽 은행의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지가 않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 뭐 크레딧 스위스라든지 주말에 또 이제 미국의 뭐 지역 은행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뭐 얘기 나온 게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금융권이 상당히 지금 안정적이다 그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만은, 단지 뭐 4월 초에서 아니면 또 4월 또 우리 그 만기까지
그런 또 잡음은 그런 노이즈는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시장 대응하신 전략이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 공개 방송에서도 이 지표를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뭐 하이힐드 채권은 여러분들께서 예, 그 스프레드 추이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지난주까지 주말에 또 이제 그 도이체뱅크 얘기 나오면서 조금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전에 뭐 금융위기라든지 뭐 팬데믹 수준에 비하면 상당히 아직까지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테드 스프레드입니다. 이거는 테드 스프레드. 이 테드 스프레드가 지난번에는 그 뭐 미국의 은행들 그 스트레스 테스트 지표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상당히 안정적이고 아직까지는. 그리고 테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시장의 그 신용 경색의 그 정도를 측정하는 그 지표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놈이 돈이죠. 예. 그래서 만약 금융시장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얘네들이 먼저 치고 올라갑니다. 예. 금융위기 때처럼. 그죠? 팬데믹 때처럼. 근데 이 테드 스프레드 같은 경우도 뭐 아직까지는 작년 고점도 돌파 못했어요. 물론 이제 뭐 도이치뱅크 얘기 나오면서 주말에 조금 반등은 나왔습니다만은 예, 아직 뭐 기술적으로는 작년 고점 돌파도 못했고, 지금 다른 그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처럼 기술적 반등 정도 현재까지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 그 위험 지표도 아직까지는 크게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3월 달에 지금 미국의 뭐 지역 은행들 뭐 SVB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퍼스트 리퍼블릭 뭐 CS까지 그다음에 주말에 뭐 도이치뱅크까지 얘기했습니다만은 주말에 다우 같은 경우도 오전 그러니까 미국 시장 오전에 밀고 오후에 올렸습니다. 예,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3월 달에 엄청 여러 가지 얘기 많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기술적으로 주가가 다우지수도 이 중기 추세 지지선을 안 깼다는 얘기예요. 그 중기 지지 맥점을 다 확인해 주는 그런 패턴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주까지 뭐 3월 말까지 이 라인을 만약 이탈 안 하고 1분기 마감한다 그러면 4월 달 2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뭐 120일선을 살리는 그런 또 반등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고, 나스닥은 지금 120일선을 안 깼죠. 이 120일선이 기술적으로 이 중기 추세 지지 맥점에서 이번에 예, 거기서 지금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지난 2월달 고점까지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나스닥도 이 저점을 깨지 않을 것이다. 예, 다른 또 무슨 뭐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예, 이미 이제 굵직한 애들이 시장이 좀 그런 악재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오히려 다시 한번 고점 돌파 시도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은행 유동성 위기 3월 내내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이 중기 지지 맥점을 안 깼다는 얘기는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해 가고 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국내 시장인데 다음 그러니까 이번 주는 이제 마지막 그 3월 마지막 주간이고 1분기 마지막 주간이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들께서 그 주 초반에 주 중반까지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좀 나오는지 보십시오.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뭐 기관 같은 경우도 1분기 내내 뭐 매도만 했기 때문에 예,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ADR 지표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종목 그 별 그 등락 비율이거든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그 이 100 미만까지 내려오게 되면 통상적으로 100 이하까지 밀리게 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저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작년 뭐 연말하고 그 3분기 말에도 막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는 한 70대 중반 정도 되거든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예.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 3월 달에도 2차 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 종목 빼고는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 날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2차 전지 빼고는 이미 다른 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뭐 거래소, 코스닥 이미 지난 2월 달부터 한 달 넘게 계속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 넘게. 2차 전지 빼고는. 그다음에 AI라든지 그다음에 뭐 항공, 뭐 우주항공,
이들 그 테마주들 빼고는 대부분이 한 달 넘게 빠졌기 때문에 막말로 이번 주에도 시장이 만약에 다시 한번 막 변동성이 심하고 막 흔든다 하더라도 이미 그들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하고 다음 달, 그러니까 2분기를 맞이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들 종목군들은 대부분 빠졌기 때문에 ADR 지표상으로 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작년에도 확인했지 않습니까? 6월 달에 이 저점, 뭐 3월, 그다음에 9월 달 저점, 뭐 12월 달 저점. 현재 이 라인보다는 약간 덜 밀리긴 했습니다. 그게 바로 2차전지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ADR 지표상으로는 2차 전지하고 3월 달에 강했던 뭐 AI라든지 뭐 우주항공 빼고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밀릴 만큼 밀려서 여러분들께서 홀딩하고 2분기를 맞이하는 또 이번 주를 맞이하는 그런 전략 말씀드리고요. 자, 삼성전자 주가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작년 그 8월 달부터 그죠? 예. 거의 뭐 7, 8개월 가까이 계속 행보입니다. 행보인데 차트를 가만히 보시면 지금 작년 10월 달에 저점을 주고 1월 달, 12월 달, 1월 초에 저점 주고 이번에도 뭐 유동성 위기, 반도체 업황 안 좋다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하다못해 1분기 영업이익 적자까지 지금 얘기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 중기 지지선을 이거 안 깼단 말이죠, 이거. 그죠? 예, 이거 안 깼습니다. 제가 이제 왜 이 삼성전자 차트를 보여드리냐면 이번 주죠. 28일 날 화요일 날 그 미국의 디램 업체, 3위 업체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실적이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겠죠. 근데 주가가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네, 급반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같이 지금 반등이 나왔던 것이고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예. 모든 게 지금 다 1분기까지 지금 반영이 됐다 보기 때문에 예, 실적까지 예, 삼전이 이 추세선을 안 깬다 그러면 뭐 이렇게 다시 한번 밀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이후에 65,000원. 예, 65,000원. 65,000원 그 65,000원이 제가 보는 그 장기 저항선이 있습니다. 저만 보는. 그래서 계속 얻어맞은 거거든요. 이후에 65,000원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바닥을 찍고 예, 위쪽으로 이제 터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삼성전자만 안 빠지면 전체 지수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변화가 나오겠죠. 무슨 얘기냐? 이제 반도체 뭐 코스닥의 장비라든지 예, 그다음에 IT 부품 관련 기업들 예, 이들 기업들도 같이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업종별 변화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차트 좀 보시는 게 이게 이제 환율하고 예, 코스피 지수 차트를 제가 같이 비교를 해드린 거예요. 원달러니랑 코스피 반대로 움직이죠. 예. 지난주까지도 뭐 미국의 은행들, 지역 은행들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고 아울러서 뭐 CS 문제가 터졌지 않습니까? 근데 코스피 지수가 이 121선을 해소를 안 했습니다. 121선을. 그죠? 예, 딱 지지하고 거기서 이제 반등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원달러를 보시면 얘는 반대로 딱 121선에 얻어맞고 예, 급락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패턴은 이거 못 돌립니다, 이거. 제가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121선이 지금 90도부터 하향이기 때문에 다시 또 얻어맞아요. 네? 예. 그럼 환율이 지금 뭐 미국의 금융시장 악재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120원 돌파 못하고 예? 다시 되밀렸다는 얘기는 이미 다 반영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약세 전환되니까 물론 이제 원달러 환율이 이제 강세 전환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달러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금융시장의 악재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약세 전환되면 안 되죠. 오히려 강세 전환돼야 되는데 꺾였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지난 주에 공개 방송에서 이제 말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그 뭐 3월 이번 주라든지 아니면 뭐 다음 주 4월 초까지 2분기 출발하는 그때 시장이 좀 대밀린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이미 악재가 좀 반영된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코스피 지수가 121선을 일단 지지하고 3월달까지 마감한다 그러면 예,
2분기에는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상단 돌파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다. 예. 그게 아마 그 돌파의 주역이 아마 삼성전자가 되지 않겠나.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고요. 아울러서 지금 전기전자 업종, 일반 전기전자죠.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난주 목요일하고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좀 많이 흔들렸어요. 예. 그게 이제 전기전자 일반 전기전자 업종에 포함되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지난주에 다시 한번 목요일날 급등이 나오면서 장기 저항선을 일단 돌파를 했어요. 돌파한 상태인데 이 등락 지수를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 지금 이 검은색 선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이 빨간색 선이 이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때문에 이제 전기전자 업종이 급등이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제약바이오가 2020년도 12월 달에 고점이 나왔었거든요. 그 당시에 일반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는 이 바닥권에 있었죠. 이 상대적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2020년도 12월 달 고점, 제약바이오 고점이었던 그 라인까지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 라인까지. 예, 여기서는 뭔가 이제 변동성이 변화가 좀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이 왕이 죽어야 백성이 산다. 주식시장이. 예.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아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거래소 같은 경우도 이제 대형주가 3월 달에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예. 무슨 얘기냐면 이게 어느 업종이 전체적으로 진짜 강세장이 아닌 이상은 같이 한 번에 다 움직일 수는 없어요. 누군가 살면 누군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 자체는. 아시겠죠? 대형주가 움직이면 소형주가 죽고 소형주가 움직이면 대형주가 죽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자 2012년도 이 당시에 그림 보시면 그 3분기 그때일 겁니다. 2012년도 이 소형주예요. 소형주는 2012년도에 저점 주고 나서 언제까지? 2015년도 말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3년 동안 계속 올랐어요. 예?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었죠. 이 당시에 여러분들 그 코스피의 대형주를 한번 보세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계속 박스였습니다. 박스. 전혀 안 움직였습니다. 3, 4년 동안. 이 당시 소형주만 계속 올라갔죠. 그러면서 요때 그러니까 2016년도 이때 이제 그 비트코인이 급등 나오면서 비트코인 최대 수요주로 반도체 업종이 그러니까 소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비트코인 채굴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많이 늘었다 해가지고 거의 한 1년 반에 내려 나왔었거든요. 예. 이때는 이제 반도체가 움직였죠. 그러니까 코스피 대형주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끌고 올라갔어요. 2년 동안. 예. 그때 이제 소형주는 또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계속 2년 동안 이제 박스권 행보를 했죠. 행보를. 그죠? 그러면서 이제 대형주가 여기서 꺾이면서 소형주가 잠깐 반등 나오고 미중 무역 분쟁 또 터지면서 같이 되밀은 거죠. 이렇듯이 대형주가 뭐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뭐 제약이 움직이면 반도체가 죽고,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또 반도체가 움직이면 또 제약이 찌글찌글하고 이번처럼 2차 전지가 움직이면 다른 제약 바이오, 반도체, 그다음에 IT 장비 쪽 찌글찌글하고 대부분 다 찌글찌글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효과가 지금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그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지금 상당히 하단이죠. 예? 이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번 주에도 2차 전기가 시장을 끌고 갈 것이냐. 얘가 만약 더 가버리면 뭐 제약 바이오라든지 반도체는 지난주 후반에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강하게 좀 몇몇 종목군들은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예, 그럼 다른 종목군들이 좀 더 조정이 연장될 수 있다. 예, 자, 이 그림 또 한번 보시죠. 반도체하고 제가 또 이제 비교를 또 한 겁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작년 1월달에 고점이 나왔었거든요. 여기서 그죠? 예, 고점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저점이었죠. 그죠? 예. 근데 지금 작년 1월달 고점인 요 라인까지 지금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올라오면서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딱 그 고점까지 왔어요. 현재 이제 반도체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예. 뭔가 이제 변화가 좀 나오지 않겠나.
왜 얘네들이 1분기 내내 올렸거든. 2차 전지는. 그죠? 예, 이런 변화가 나오는지 여부를 체크하시고 다음. 제가 그랬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번에 2차 전지가 움직이기 전까지는 제약바이오가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반도체, 그죠? 아니면 이제 디지털 컨텐츠, 엔터 이런 쪽이 시가총이 크지 않습니까? 예, 얘네들이 이제 움직여야 움직이거든요. 전체 종합지수가 코스닥. 그 디지털 컨텐츠, 그 속이 게임주 쪽인데 게임주. 예, 자, 디지털 컨텐츠는 언제 고점이었어요? 2021년도 11월 달이 고점이었죠. 11월 달. 예, 그 라인까지 지금 예,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끌고 올라왔단 말이에요. 올라와서 있죠. 딱 그 고점에서. 여기서 지금 예,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뭐 게임즈 디지털 컨텐츠 업종 같은 경우도 예, 지금 현재는 지금 이 위치예요. 제가 봐서는 이 자리에 더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이 2월달, 3월달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2차 전지가 주도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뭐 게임즈, 디지털 컨텐츠라든지 뭐 엔터 관련 종목군들은 뭐 SM 빼고 나머지는 찌그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미 이들 종목군들은 지금 바닥에 빠질 만큼 빠졌기 때문에 설령 이번 주에도 3월 마지막 주인데 여러분들께서 종목군들이 만약 2차 전지가 더 가버리면 얘네들 못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왕이 죽어야, 2차 전지가 죽어야 백성이 산다. 그전에는 제약바이오 반도체가 왕이었는데 지금 바뀌어버렸어요. 예. 얘네들이 죽으면 이쪽에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이들 종목군들 모두는 뭐 제약바이오 반도체, 뭐 IT 장비, 예, 뭐 화장품이라든지 기타 등등, 엔터도 마찬가지예요. 이들 종목군들을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여러분들께서 인내를 하시고 이번 주를 보내시고 2분기를 맞이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 마지막 제 주가 아니겠습니까? 1분기 말이고. 예, 근데 여러 가지 진짜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3월이었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이 악재 속에도 호재 시나리오가 피어나고 있다. 예? 무슨 얘기예요? 첫 번째, 이미 은행 유동성 위기, 요거는 이제 악재가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선 반영됐다 보시면 됩니다. 당분간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굵직한 놈들이 이미 터졌기 때문에 선 반영됐다 볼 수 있겠고, 아까 삼성전자 차트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제조업 자체가 원래 1분기는 계절적인 비수기잖아요. 그죠? 보통 이제 1분기까지는 건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날이 추우니까 겨울에 공사 같은 거 많이 안 하거든요. IT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1분기 지금 비수기를 통과를 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달이면 2분기 시작이다. 그러니까 제조 같은 경우도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실적 당연히 반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코스닥이든 거래소든 3월달에 추천이 끝나면 기업별 이제 불확실성, 예? 예, 이런 게 이제 해소가 됩니다. 뭐 감사 보고서라든지 실적이라든지. 그래서 이 부분 다 선제 반영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전인대도 3월 중순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중국이 미국과 유럽 수출이 작년보다 많이 늘지를 못해요. 미국 경기하고 유럽 경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는 내수 경기 부양책을 펼칠 것이다. 중국 정부에서 전인대 끝났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3년, 4년 동안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마이너스까지 밀었는데요. 예,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필두로 해가지고 아마 내수 경기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펼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2분기부터는 국내 뭐 건설, 뭐 기계 장비, 뭐 자동차 이런 쪽에 많이 영향이 미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금리 인상 피크점을 지금 지나서고 있다. 네, 제가 보건데 미국 더 이상 금리 인상 못합니다. 국내 뭐 한원도 마찬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4월달 되면은 배당금이 나오죠. 배당금이. 그래서 그 배당금을 뭐 쓰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 또 재투자를 하죠. 주식에. 네, 그럼 이제 금리 인상의 피크점이 나온 상태에서 이제 4월달에 기업별 배당금이 나온다 그러면 예, 유동성이 조금
지난 1분기 대비해서는 좀 많이 완화될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1분기 리밸런싱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마무리 구간이죠. 예. 그래서 4월달 그러니까 2분기부터는 업종 및 종목의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만약 시장이 민다 그러면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냥 홀딩 내지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저점 매수 구간을 설정하시고 그러고 나서 2분기를 맞이하시는 전략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하고요. 저는 주중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